그래서 DM 혹은 수익 모델이 뭐예요?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유사한 서비스와의 차별점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줄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현장 팁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율사이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너스 영상으로 올해 첫 번째로 낸 지원사업에 서류 합격한 장면을 공개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날 이후 대망의 PT 발표를 하고 온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서류 합격 과정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서류 합격 후 며칠 내에 대면 심사를 위한 발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와 메일을 자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류 합격 발표가 나왔고 합격한 저는 발표일 전에 기한에 맞춰 PPT 자료를 보냅니다. 제가 이번에 서류 합격한 지원 사업은 발표 시간이 3분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5분에서 10분, 20분까지 하는 것에 비해 굉장히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했는데요. 제가 발표 직전까지 준비했던 것들과 과정을 요점만 뽑아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3분 컷 로봇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질의응답 준비,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할 말 준비, 다섯 번째는 노쇼와 지각 방지를 위해 발표 당일 일찍 출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릴 팁은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자는 당연히 목적이나 지원 대상, 분야와 같은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우리 사업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 목적을 말하는 건데요. 정부가 어떤 사람들에게 왜 이런 지원을 해서 무엇을 얻거나 이루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면 준비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사회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줄 이런 아이템을 원하죠? 제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인데 적격자 아니겠어요? 그 문제 제가 이렇게 해결해줄 테니 뽑아주세요. 를 어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 정부 지원 사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성, 즉 평가지표 내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정부의 니즈를 충족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 목적과 전반적인 개요는 공고문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분 컷 로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분 내에 발표 준비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발표자가 아닌 분이 PT 장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발표자가 정리하고 본인 스타일대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분 내에 원하는 이야기를 다 하려면 먼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에 맞는 장표를 만들고 실제 발표 속도로 스피치를 해봅니다. 시간을 재봤는데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면 다시 돌아가서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장표도 수정하고 스피치도 다시 해봅니다. 이 과정을 무한반복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통해 욕심 때문에 넘쳐흘렀던 장표의 수가 정리가 될 거고 미사 요구가 빠지면서 부자연스러웠던 전개도 매끄러워질 것이고 자동으로 입이 훈련을 하게 되어 따로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부어체로 자연스러운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립트를 인쇄해서 발표 현장에 가져가 읽을 생각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난반 진단반으로 주변 분들께 하는 이야기인데 자판기처럼 누르면 발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합격할 수 있는 발표 내용과 PPT 잘 만드는 팁, 발표 꿀팁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질의응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될까요? 교수나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전직 대기업 임원분들이 들어오십니다. 보통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 들어오시고요. 주로 40대에서 50대의 남성분들이 많은 비율로 구성이 됩니다.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여성 관련 용품 아이템으로 서류 합격되어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단 한 분의 여성 심사위원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남자 심사위원분들은 아쉽게도 공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아이템의 필요성부터 이해시켜야 하는 허들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아이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마저도 설득을 시켜서 그만큼 가능성을 인정받자는 생각으로 전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심사위원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물론 창업자와 아이템에 따라 각기 다른 질문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주로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제 주변 분들이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고객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DM 혹은 수익 모델이 뭐예요?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유사한 서비스와의 차별점과 강점이 뭔가요? 그래서 개발의 핵심 포인트가 뭔가요? 실제로 개발한 경험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기술이나 기능은 금방 카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고객이 누구인가요? 다른 사업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1억 원까지 필요한가요? 이미 다
다 개발된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줄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전문 분야나 연령대, 경험, 취향 등에 따라 가지각색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준비하세요. 당황스럽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동네 옆집 아저씨라 생각하고 그분이 모르는 것을 자상하게 가르쳐준다는 생각으로 도감하는 시간으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사업 발표 시간은 3분, 발표가 끝나면 질문 시간 4분, 총 7분 내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딱 3분 안에 발표를 끝냈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셋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를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해서 의문점이 없다거나 7명의 심사위원들이 누가 먼저 질문할지 서로 눈치를 보고 계셨거나 부정적인 사인이라거나 15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5가지였습니다. 왜 반드시 이 지역에서 이 지원 사업으로 해야 하는지,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지, 창업자, 그러니까 저의 관련 이력, 이 분야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 아이템의 가장 주요한 타겟은 누군지. 다행히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질문 리스트 내에서 모든 질문이 나왔고 발표 자료 뒤에 어펜딕스를 추가 보충한 덕에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할 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만의 팁이라 알려드려야 할지 고민 끝에 알려드리는 건데요. 저는 발표와 질문에서 다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경우 혹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는데 심사위원에게 어필을 다 하지 못했다는 필이 확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는 최후의 변론, 마지막 스피치로 흔들리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잡아봅니다. 강력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멘트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추측하고 나오는 거죠. 발표가 끝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정리하고 퇴장하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어진 시간 이상을 쓴 거니까 반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앞이나 뒤에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붙이는 것으로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으니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반칙 때문이 아니더라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길지 않게 정말 짧은 한마디여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5번째, 노쇼와 지각 방지를 위해 발표 당일 일찍 출발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천재지변을 고려하여 일찍 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앞 순서에 발표자들이 불참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발표 시간이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연습할 시간이나 심신을 정리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저 같은 경우 이번에 PT를 하러 가는데 발표하러 간 지역에 비바람이 너무 불어서 당황했습니다. 출발 지역에서는 분명히 날이 너무 맑았기 때문에 예상조차 하지 못했고 급하게 우산을 구해서 이동했으나 교통 문제로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발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그만큼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니까 PT하기 20분 전이었어요. 기상악화나 교통 상황 등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일찍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만한 현장 팁을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발표해야 하는 경우와 대면 발표가 아닌 영상 발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제가 했던 발표는 대면 발표였고 현장에서 저도 심사위원도 모두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이크 없이 발표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뚫고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모양을 크게 했더니 마스크가 자꾸만 내려가더라고요. 몇 초에 한 번씩 계속 끌어올리면서 발표를 해야 해서 다소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심사위원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던 불편함도 있었고요. 다행히도 저에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발표의 경우 카메라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불편했는데 노트북이나 카메라 앞에서 평소 연습을 하면서 부담감을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연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서류 합격 영상에 이어서 대면 PT 발표를 하고 온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